정말인기요? 유영자. 그해 여름 우리 가족은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미국 루이지아나주의 수도인 베톤루즈라는 도시였다. 남편이 루이지아나 주립대학교 교환교수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착한 베톤루즈의 여름은 찜통 더위에 습하기까지 해서 마치 우리나라 한중막을 연상케 했다. 루이지아나 주립대학교 주변으로는 목련과 습지 식물들이 울창하고 고색 창연한 캠퍼스가 빌딩 숲을 이루고 있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학이었다. 근처엔 유명한 뉴올리언즈가 있었다. 미국에서 살려면 영어 회화는 필수였다. 영어가 능숙치 못했던 난 우선 영어를 배우기로 했다. 마침 베톤루즈에는 감리교회에서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여 등록을 하기 위해 쫓아갔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료란다. 감사가 넘쳤다. 선진국이며 부자 나라라고 하더니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았다. 처음 영어를 배우러 가보니 80여 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100여 명이나 넘게 모였다. 주로 유학생들 부인들과 연구원 부인들, 그리고 이민 온 사람들이었다. 영어 선생들은 대부분 정년 퇴직을 한 나이 지긋한 미국인들이었다. 한 반에 4명씩 배정이 되었다. 우리 반은 멕시코인, 프랑스인, 일본인, 한국인인 나까지 힐다라는 이름의 선생님을 만났다. 힐다 선생님은 박사 학위를 소지한 처녀 할머니였다. 미국 사람을 만난 것도 박사님을 담임으로 만난 것도 내 일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힐다 선생님은 우리가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온갖 비유를 다 들어가며 이해를 시켰다. 시종 웃음을 머금은 표정으로 말이다. 수많은 봉사자들이 낯선 외국인들을 위해 자선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눈부신 친절과 미소를 피워내는 걸 보며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 했다. 따뜻한 분위기에 젖어들며 공부를 하다 보니 외국인들과도 새록새록 정이 쌓여갔다. 그런데 참 이상했다. 피부색이 까마잡잡한 여자들은 그네들끼리, 흰 피부의 여자들은 또 그네들끼리, 노릇끼리한 피부의 여자들 역시 그네들끼리, 누가 갈라놓은 것도 아닌데 커피타임 시간에 보면 끼리끼리 모여 친해지고 있었다. 나도 언제부터인가 일본에서 온 히데코와 단짝이 되었다. 나와 동갑인 히데코도 동경대학교 교수인 남편이 교환교수로 오게 되어 이사를 오게 되었단다. 온화한 인상의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인지 한국에 있는 내 친구처럼 친근감이 갔다.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하고 물으면 히데코는 일본 도쿄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관심을 갖고 일본? 아주 훌륭한 나라지요 하며 엄지손가락을 척 치켜들며 친절을 베푼다. 하지만 내가 난 한국에서 왔어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 한국? 한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처음 보는 나라인데요? 라며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그럴 때면 내 얼굴이 붉어지며 자존심이 상한다. 지금이야 어느 나라를 가든지 코리아 하면 잘 사는 나라라며 말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내가 미국 가서 살 땐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은 한국을 잘 몰랐다. 그럴 때면 그렇게 속이 상할 수가 없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다. 회장님이 내 귀가 번쩍 뜨이게 하는 특별한 공고를 했다. Ladies and gentlemen, 12월 20일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그날 각 나라 사람들의 장기 자랑을 하려고 하오니 노래, 춤, 악기 연주
무엇이든 좋아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순간 난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이 되었다. 대한민국을 알릴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서울에 살 때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 때마다 톱 연주를 선보여 박수를 받던 생각이 났다. 나무를 자르는 매끈한 톱 한쪽을 활로 키면 신비스러운 소리가 나는데 흔치 않는 악기라서 늘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장기자랑에서 톱 연주를 멋들어지게 들려주어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었다. 당장 K마트로 달려가 톱을 사고 악기점에서 첼로, 활을 구입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맹 연습을 했다. 드디어 파티날이 돌아왔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노래, 춤, 하모니카 연주, 아코디언 연주 등을 선보였다. 내 차례가 돌아왔다. 난 코리아라고 쓴 어깨에 띠를 두르고 반짝반짝 빛나는 톱을 들고 무대로 올라갔다. 순간 홀 안에서 웅성대던 잡음이 딱 멈추고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들이 모두 나에게 쏠렸다. 난 감정을 실어 끊어질 듯 이어질 듯 애달프게 애니 로울리를 연주했다. 연주 도중 어우 하는 감탄사가 간간히 새어 나왔다. 연주가 끝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앵콜 앵콜 하며 우레 같은 박수를 쳐 주었다. 사람들의 환호에 기분이 상승한 난 에델바이스를 앵콜곡으로 들려주었다. 사회자가 한국에서 온 미세스 킴이라며 인사를 따로 시키는 바람에 그날 난 파티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코리아라는 이름을 조금이나마 알렸다는 뿌듯함에 가슴이 뭉클했다. 외국에 나가면 너나 없이 애국자가 된다더니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톱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다니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린 대단한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외국인들은 연주가 끝나자 내 앞에 몰려나와 날 한 번씩 안아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톱을 만져보는 이도 있었다. 우연히 배운 톱 연주가 머나먼 미국 땅에서 빛을 발할 줄은 정말 몰랐다.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채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에 종종 걸음을 내딛고 있을 때다. 히데코가 달려와 내 팔짱을 끼었다. 정말 부러워요. 감동받았어요. 오늘은 우리 차로 미세스 킴 아파트까지 데려다 줄 테니 같이 가요. 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보니 그녀 남편이 자동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난 못 이기는 척 그녀에게 이끌렸다. 그런데 막상 차를 타려고 보니 뒷좌석에 안경 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일본인들 틈에 나 혼자 끼어 탄다는 게 살짝 부담스러웠다. 그렇다고 뒤돌아설 마땅한 핑계거리가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데 차 안의 남자가 문을 열어주며 How are you? 하고 인사를 건네왔다. 어쩔 수 없이 나도 하이 하고 대답하고 서양 여자들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안경 옆자리에 앉고 말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중년 여인의 모습을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그려줄까? 내 딴엔 민족적 책임을 진 양 어깨가 무거웠다. 조금의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해 팽팽한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정신을 바싹 차렸다. 안경은 어색한 분위기를 밀어내기 위해 간간히 말을 걸어왔다. 차가 덜컹거려 안경의 말을 놓쳤을 땐 Pardon me please 하며 빵긋 웃었다. 톰 연주 때보다 더 긴장되고 긴짬이 났다.
안경의 말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척척 대화를 잘 이어나갔다. 그러자 시대꾼 남편이 의아하다는 듯 뒤를 힐끗 돌아보며 물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도 영어를 하나요? 난 내가 영어를 잘못 알아들었겠지 싶으면서도 혹시나 해서 안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안경도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왔다. 안경과 내 눈이 딱 마주쳤다. 안경의 입가에 야릇한 웃음이 번졌다. 순간 안경이 느닷없이 내 무릎을 탁 내려치며 한다는 말이 정말인겨 하는 경상도 사투리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어머머머머, 기가 막혀. 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일본 여자랑 타기에 쪽발인 줄 안기라. 나도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정을 알게 된 희대꽃 남편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차를 갓길에 세운 채 허리가 꺾어지기 직전까지 한바탕 웃었다. 우 박사님은 대구가 고향이라고 했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독일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틀 전에 미국을 왔단다. 희대꽃 남편과 전공이 같아 같은 연구실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아파트를 얻기 위해 따라 나왔다지 뭔가. 우 박사님은 독일에서 스테이크를 많이 먹어서인지 키는 작아도 얼굴에서 윤기가 나며 건강해 보였다. 난 반가운 마음에 우 박사님과 희대꽃 부부를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기름이 잘잘 흐르는 쌀밥에 김치와 김을 곁들인 소박한 점심을 대접했다. 내가 한국 사람임을 알게 된 우 박사님은 오래전서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처럼 스스럼 없이 굴며 밥을 몇 공국씩 추가해가며 허겁지겁 식사를 했다. 희대꽃 부부도 달게 밥을 먹으며 김치가 맛있다고 하는 바람에 한국 아줌마의 인심까지 담아 김치 한 통을 싸서 선물로 주었다. 우 박사님이 돌아가면서 한마디 했다.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이렇게 편하고 반갑고 좋을까요? 이건 고향입니다. 고향.